50대, 60대가 되면 다들 한 번쯤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지금 가진 돈으로 은퇴 후에 괜찮게 살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아이들 키우느라 허리가 휠 정도로 노력했는데 막상 주변을 보면 내 자산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순간이 오곤 합니다. 특히 10억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뜨끔하지 않으신가요? 중산층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한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최근엔 10억이 있어요. 중산층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10억이 있어도 충분할까 하는 의문입니다. 지금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줄지 아니면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할지.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이미 느끼고 있을 겁니다. 과연 이게 현실일까요? 함께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0억 없으면 중산층 탈락. 현실을 깨닫게 될 충격적 진실. 50대, 6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은퇴 후 내 자산으로 과연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요즘 뉴스나 주변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죠. 중산층 기준? 이제는 10억 있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크게 공감하거나 반대로 깊은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10억이 있어야 중산층이고 그 돈이면 은퇴 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현실적인 사례 3가지를 통해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사례 1집 한 채만 믿고 있다가 큰 코 다친 김씨 부부. 김씨 59세 부부는 30년간 대기업에 다닌 남편과 전업주부로 가정을 꾸려온 아내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시세 12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은퇴 이후 자산 걱정은 없을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막상 은퇴를 앞두고 보니 현금 자산은 3천만 원 남짓? 아파트를 유지하는데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공과금, 각종 세금만 해도 한 달에 70만 원이 넘습니다. 자녀의 결혼 비용에 퇴직금 일부를 쓰다 보니 남은 현금은 생활비로 부족했고 결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12억짜리 집이 있다고 자산가라 불렸는데 지금은 매달 현금 부족으로 대출금 갚기에도 빠듯합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비싼 집 한 채가 중산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은퇴 후에는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산이 많아 보여도 현금이 없다면 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례 2 퇴직금으로 펀드에 투자했다가 망한 박 씨의 이야기. 박 씨 62세는 은퇴 후 퇴직금 2억 원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권한 펀드 상품과 주식에 투자했다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손실을 만회하려는 욕심에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며 공격적으로 투자했고 결과적으로 남은 돈은 1억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소득이 있으니 손실이 나도 버틸 수 있었는데 은퇴 후에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2억이나 있었던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후회스럽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은퇴 후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은퇴 이후의 돈은 늘어날 가능성보다 줄어들 위험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자산 운용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3 작은 시골집으로 시작해 자립한 정씨 부부. 정씨 부부 60세는 은퇴 전에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도시에서의 중산층 기준에 맞추려던 부담을 버리고 작은 집을 마련해 자급자족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남편은 지역 사회에서 강의나 자문을 맡아 소소한 수입을 유지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우리 기준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느꼈던 소비 압박이 없어지니 1년에 2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더군요. 이 사례는 중산층 기준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자산의 크기가 아닌 삶의 방식과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 씨 부부는 작게 살기라는 선택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까지 얻었습니다. 중산층 기준의 진실돈이 아니라 삶의 균형. 이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10억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자산 크기를 나타낼 뿐 진짜 중산층의 삶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중산층의 기준은 오히려 현금 흐름, 경제적 자립, 그리고 심리적 안정에서 나옵니다. 은퇴 후 현실적인 중산층 기준을 만들기 위한 3가지 원칙. 현금 흐름에 집중하라. 집 한 채, 비싼 자산보다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연금, 임대소득 혹은 소소한 일자리라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이 핵심입니다. 위험한 투자는 피하라. 은퇴 후에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닌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작은 수익이어도 꾸준히 유지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소비 수준을 현실화하라. 정 씨 부부처럼 소비를 줄이고 삶의 방식을 단순화하면 적은 돈으로도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숫자만 좇는 삶보다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결론, 중산층의 기준을 다시 정의하자. 은퇴 후 삶의 행복은 자산의 크기보다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에 휘둘리기보다 나에게 맞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자산, 소비 습관, 그리고 은퇴 후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10억 없어도 중산층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은퇴 후 중산층 기준, 돈보다 중요한 것은 10억이 있어야 중산층이라는 이야기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시각으로 본다면 단순히 숫자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중산층이라는 개념은 돈만이 아니라 삶의 질, 안정된 생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은 이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1. 10억이 왜 중요할까? 10억이라는 숫자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 시대의 물가와 평균 은퇴 기간을 고려할 때 10억 원이라는 자산이 있어야만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결과죠. 예를 들어 은퇴 후 2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연평균 5천만 원 정도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치일 뿐 개인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질문. 내가 현재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인가? 집, 의료비, 여행, 취미 등 은퇴 후 필요한 지출을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10억이라는 숫자에 매달리고 불안해하죠. 중요한 건 내 삶에 맞는 자산 플랜을 세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에 휘둘리지 말고 내 생활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2. 사례 은퇴 후 10억이 있었지만 실패한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은퇴 후 퇴직금과 자산을 합쳐 약 10억 원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삶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퇴직 후 해외여행과 고급 취미 활동으로 2년에 걸쳐 자산의 20%를 소비했습니다. 건강 문제가 생기면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해 또다시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5년 만에 자산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김 씨는 다시 재취업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김 씨의 경우는 은퇴 후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10억이라는 숫자를 채우는 데 성공했지만 이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죠.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도 지출 관리는 필수입니다. 정기적인 자산 점검과 예산 관리를 통해 자산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상금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대비한 현금 비상금은 필수입니다. 소득을 완전히 포기하지 마세요. 은퇴 후에도 적은 금액이라도 고정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정감을 줍니다. 3. 중산층 기준, 돈보다 중요한 3가지 요소. 중산층을 결정짓는 요소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 흐름. 중산층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정된 현금 흐름입니다. 집값이나 자산 총액보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연금, 임대소득 혹은 소소한 경제활동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큰 돈이 없어도 매달 200만 원만 꾸준히 들어오면 중산층의 생활은 가능합니다. 이 지출 관리.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씨 부부처럼 소박한 생활을 선택하면 훨씬 적은 돈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비 수준을 조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자산도 한순간에 고갈될 수 있습니다. 삶의 방식.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입니다. 돈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취미, 건강, 가족과의 시간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집중한다면 돈의 크기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4. 중산층을 넘어 진정한 은퇴 준비로.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이라는 타이틀에 연연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은퇴 후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돈이 많다고 모두가 행복한 중산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 3가지 계획이 중요합니다. 1. 은퇴 후 소득원을 만들어라. 퇴직 후에도 작게나마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로 시작한 글쓰기, 유튜브 운영, 혹은 작은 재택근무 등은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까지 더해줍니다. 2. 심플하게 살아라. 소비가 많아지면 행복도 높아질까? 라는 질문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소비를 줄이고 단순한 생활을 선택하면 돈의 압박에서 벗어나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 관계를 투자하라.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은퇴 후의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족, 친구,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 만족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중산층의 삶입니다. 5. 결론. 중산층은 숫자가 아니다. 10억이라는 숫자가 은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방식, 안정된 현금 흐름,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자산 상황을 점검하고 돈보다 중요한 요소들을 준비해 보세요. 10억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중산층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숫자에 매달리지 않고 진정한 은퇴 후 행복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중산층 기준은 무엇인가요?